그럼 거의 은행 대비해서 금리가 한 2배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네. 수익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GPL 네. 투자 전문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GPL 투자라는 게 혹시 어떤 걸까요? GPL 투자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채권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채 투자다. 네. 그러면 나라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저희가 받잖아요. 네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부동산 담보부채권에다가 투자를 네. 하게 되고요. 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드리고 네. 그에 따른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해주는 것처럼 예. 부동산의 근저당을 내가 해주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동일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건데 그렇죠. 네. 이런 게 개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은 반복적으로 하기는 좀 제한이 되어 있고요. 네. 보통 사업자 등록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개인 사업자도 가능하시고 네. 법인 사업자도 가능하시고. 네. 그럼 개인이 GPL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같은 대부업체를 통해서 투자를 하셔도 상관없고요. 네. 저희 바른자산관리에서 주관하는 네. 창업 강의를 수강을 하시고 네. 사업자 등록하셔서 투자를 하셔도 좋고요. 그럼 이제 여기 바른자산에 네. 돈만 들고 오면 바로 GPL 투자를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네. 걸까요? 돈만 있으시면 언제든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에 이제 GPL 투자를 하고 싶다 했을 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투자를 하고 싶다는 의사만 밝히시면 네. 저희가 그거에 맞는 좋은 물건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네. 물건을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시면 네. 송금만 하시면 모든 네. 게 다 끝납니다. 그래도 어쨌든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안전한 건지 이런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GPL 채권 투자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담보물 평가입니다. 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얼마나 이제 원금 손실 없이 보유할 수 있냐를 평가하는 지표가 LTV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되고요. 그만큼 얼마나 보수적으로 평가가 되는지 네.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GPL 투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뭐 은행이나 이런 1금융권에서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다른 쪽에서 투자를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뭐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네. DSR이라든지 명의라든지 네. 채무자가 고령이다. 네. 그러면 정상적인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조금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도 네. 대부업체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은행에서 받지는 못하지만 우량한 물건인 경우가 꽤 많겠네요. 그렇죠. 저희는 네. 이제 채무자의 신용도보다는 네. 담보물이 얼마나 우량한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금리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 투자하는 금리도 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 네. 그러면 금리가 낮을 때 생각했던 수익률이 있을 텐데 네. 요새 금리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수익률도 많이 떨어지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네. GPL 채권 같은 경우는 정해진 금리로 고정된 금리로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요즘 같은 고금리에도 전혀 문제없이 동일한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높으니까 이제 GPL 투자 금리도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금리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지금 저희 바른자산에서 취급하고 있는 GPL 채권 같은 경우는 최소 15.6%부터 네. 취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투자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소 15.6%부터 된다는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네. 저희도 저희의 약간의 마진을 남겨야 네. 되기 때문에 저희의 마진을 제외하고 네. 10%를 네.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런 고금리 시기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네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GPL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시기가 더 좋은 시기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요새는 마땅한 투자처도 없기 때문에 네. 확실한 고정 수익을 얻을 수 있는 GPL 채권 투자가 네.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거의 은행 대비해서 금리가 한 2배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네. 수익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투자하고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동산 담보물 가치 평가라던가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게 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경우에 네.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여기에 LTV를 60% 정도로 설정을 해서 네. 저희가 6억을 대출을 해드렸다. 네. 채무자 이자를 납입을 하든 안 하든 경매로 넘어갔을 때 네. 낙찰가가 보통 7억에서 8억 정도는 이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는 원금과 연체 이자를 모두 회수할 수 있고 굉장히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것과는 다르게 별도로 저희 바른자산관리에서도 질권 설정도 해드리고 네. 또 투자약장서
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법적인 자료들을 제공을 해드리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지금 같은 금리 시기에 다들 어려워하는데 오히려 GPL 투자자분들은 웃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금리가 낮을 때도 좀 메리트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 저금리에는 오히려 조달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을 받아서 네. 그 돈으로 투자를 한다. 네. 그럼 오히려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네네. 거고요. 그럼 이게 저금리든 고금리든 안전하면서 좀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외부 금리가 낮든 높든 네. 언제나 항상 고정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GPL 채권 투자가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근데 대출 이쪽에서 엄청난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부동산 맞습니다. 쪽에서. 네.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저조차도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사건 이후에 더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그 대출 쪽과 여기 GPL 투자에 뭐 다른 점이 있나요? 이번에 좀 이슈가 발생했던 거는 브릿지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네. 담보물이 없는 대출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업체라든지 브릿지 사용을 하는 업체에서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투자자 돈들을 빼돌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네. GPL 채권 투자 같은 경우는 질권이라는 담보물을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네. 요거는 경매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언제든지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담보물 없이 그냥 대출이 나갔던 상품이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GPL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GPL 투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사님한테 연락드리면 될까요? 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GPL 투자 그런 관심이 있거나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실 멘트가 있을까요? 보통 투자라고 하면 네. 시세 차익을 위주로 많이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사실은 현금 흐름 투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한 달에 매월 꼬박꼬박 꽂히는 그런 현금 흐름이 저희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될지는 요즘 같은 시기를 겪어보시는 분들이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방식보다도 어떤 수익형 부동산보다도 빠르고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GPL 채권 투자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